안녕하세요. 스토리 윈입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있잖아,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나 진짜 이번 여행 이상하게 시작부터 좀 그랬어. 내가 서윤이잖아. 32, 강남에서 브랜드 마케팅 디자이너로 일하는 거 알지? 맨날 클라이언트 요구에 치이고 갑작스러운 수정 공지에 밤새서 일하고 그런 생활이라 이번 여행만큼은 숨 좀 쉬고 싶었거든. 근데 그 아침에 현관문 닫는 순간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 남편 민재가 내 캐리어를 보더니 꼭 이렇게까지 챙겨야 해? 하면서 표정이 딱 굳는 거야. 나 디자이너라서 촬영용 소품이나 노트북 전원 같은 거 챙기는 버릇 있잖아. 그냥 설명해도 되는 건데 괜히 말하기 싫더라. 택시 타는데도 분위기가 뭐랄까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든 공기였어. 나는 여행 얘기하고 싶어서 도착하면 바로 바다 보러 갈까? 라고 조심스레 말했는데 민재는 그걸 듣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회사 단톡방 메시지만 훑고 있더라. 그러다가 혼잣말처럼 또 이 인간 시작이네 이러고. 그때 살짝 벙찼어. 여행 가고 있는데 우리 얘기는 안 하고 회사 험담만 계속 나오는 거 있지. 나도 그날따라 말이 안 나오더라. 창밖 보면서 그냥 생각했어. 이 여행 괜찮을까? 김포공항 근처 지나가면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데 원래는 그거만 들려도 마음이 들떠야 하잖아.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 소리가 더 멀게 느껴졌어. 사람들 웅성거리고 캐리어 끄는 소리 뒤섞이는데 그 속에서 나 혼자 고립된 느낌? 민재는 무표정하게 걸어가고 나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지. 너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다. 여행 출발하는 장면이 이렇게 우울한 사람 나밖에 없지? 그리고 있잖아, 체크인 하러 줄 서 있는데 그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 내가 캐리어 한 번 더 열어서 여권이랑 서류 확인하려고 했거든. 그냥 혹시 몰라서 습관처럼 다시 보는 거잖아. 근데 민재가 뒤에서 갑자기 또 왜 열어? 진짜 좀 그만 불안해하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 말투가 뭔지 알지? 타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걱정도 아니고 그냥 귀찮다는 느낌 가득한 말투. 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캐리어 닫고 줄만 조용히 따라갔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불안해서 다시 확인한 게 아니거든. 그냥 직업병처럼 항상 체크하는 습관일 뿐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싶었어. 카운터에 도착했는데 직원이 두 분 여행은 어디로 가세요? 하고 밝게 웃어줬잖아. 근데 나는 그 순간 웃음이 하나도 안 나왔어. 직원이 우리를 부부로 보고 기분 좋게 대하는데 이상하게 나만 연기하는 것 같은 기분. 짐 붙이고 나서 게이트로 가는데 민재가 앞장서 걷고 나는 뒤에서 캐리어 끌고 가는데 그 거리감이 진짜 말로 표현 안 되는 느낌이더라.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어.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는 건지 그냥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 좀 생각.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어. 사실 너한테 말하니까 좀 서글프다. 여행 출발했는데 나는 떨리기보다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기만 했거든. 게이트 앞에 앉았는데 있잖아. 그때 진짜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쿵 하고 왔어. 우리 앞에 앉은 부부가 여행 일정 얘기하면서 깔깔 웃고 있더라고. 여자는 남편 팔에 기댄 채로 호텔 조식 맛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소한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 민재는 내 옆에서 이어폰 꽂고 뉴스 보고 있었어. 내가 좀 불편해 보였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표정. 그냥 딱 혼자 온 사람처럼. 나는 괜히 흔들리는 다리를 멈추려고 손으로 꽉 잡고 있었어. 감정이 커지면 말이 꼬일까봐 그냥 꾹 참고. 그래도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했거든. 내가 우리 도착하면 바로 근처 카페 가서 쉬자. 나 그거 진짜 기대했어라고 말했어. 근데 민재가 이어폰 한쪽만 빼고는 무표정하게 응. 알아서 해 이러더라. 대답은 했는데 마음은 안 와닿는 느낌. 그냥 의무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 같았어. 그 순간 나 혼자 너무 열심히 이 여행을 기대했던 건가 싶더라. 근데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여행에서 바랐던 건 새로운 곳보다 민재랑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근데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뭔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생각도 다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고. 옆자리인데 너무 먼 사람 같았어. 알지? 이런 느낌은 말로 설명하면 별거 아닌데 막상 겪으면 마음이 진짜 조용히 내려앉아. 그렇게 나는 게이트 앞에서 혼자 마음속에 작은 금이 하나 더 생긴 걸 느꼈어. 탑승 방송이 들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 그 순간 갑자기 공기가 더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어. 다들 들뜬 얼굴로 줄 서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야. 민재는 자기 앞에 서지 말라는 듯 손으로 내 허리를 슬쩍 밀더니 앞으로 가, 그냥 빨리 타자,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그냥 짜증 섞인 지시처럼 들렸어. 비행기 타는 통로 있지?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 여행 시작인가 아니면 무언가의 시작인가? 말로 설명하기 참 애매한 찝찝함. 좌석에 앉고 나서도 분위기는 그대로였어. 나는 기대했던 창가 자리에 앉아 새로운 풍경 보려고 했는데 민재가 갑자기 거기 내가 앉을게 이러면서 자리를 바꾸자고 하더라. 이유는 말 안 했고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처럼 굴었어. 나는 별말 안 하고 그냥 바꿔줬다. 근데 그 순간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확 밀려왔어. 왜 나만 계속 양보해야 하지? 왜 여행인데도 나는 자꾸 조심하게 되는 건지. 안전벨트 사각거리는 소리, 아이 울음소리, 엔진 소리. 이 모든 게 막 한꺼번에 머리에 얹히는 느낌이었어. 마음이 괜히 벅차고 숨이 목구멍에서 턱턱 걸려. 민재는 그런 내 상태를 못 본 척했어. 아니, 진짜로 못 본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이어폰 꽂고 기내 잡지 넘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굴더라. 창밖에 활주로가 천천히 뒤로 밀려가는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조용히 결심했어. 이 여행에서 무언가 분명해질 거다. 그게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이 이상함은 절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 비행기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훅 들어오는 데 있잖아. 그 순간 딱 감정이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어. 여행지 특유의 따뜻한 습기 같은 게 확 밀려오는데 내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해야 하나? 입국 심사줄을 서는데 민재가 갑자기 성큼성큼 앞장서 가는 거야. 내 여권까지 내가 들고 있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만 가는 모습이 너무 선명했어. 처음엔 그냥 걸음 빠른가 보다 했는데 알잖아.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입국 심사 끝나고 짐 찾는데 내 캐리어가 다른 쪽 레일로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저기 있다 하고 가는데 민재는 그걸 보고도 가만히 서 있었어. 나 혼자 힘들게 캐리어 끌어오는데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 솔직히 그때 좀 서러웠어. 여행 와서 첫 순간인데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모습은커녕 마치 내가 혼자 수습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뜨겁게 스쳐갔는데도 소름 돋을 정도로 외롭더라. 택시 줄에 서 있는데 민재가 기분 나쁘다는 듯 너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대충 하냐라고 말하는 거야. 짐 찾는 게 느렸다나 뭐라나. 근데 그 말투가 문제였어. 매번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톤. 그게 여행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니까. 내 안에 있던 조그만 틈이 확 벌어지는 기분이었어. 그 순간 있지. 머릿속에서 딱 하나만 떠올랐어. 이거 단순히 여행 스트레스가 아닌데. 내가 느껴왔던 불편함이 이제 정말 문제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어.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솔직히 조금 기대했어. 여행지 특유의 향기랑 시원한 공조기 바람, 그리고 유리에 반사되는 햇빛 그런 게 마음을 살짝이라도 풀어주지 않을까 하고. 근데 아니더라. 그 작은 기대마저 바로 무너졌어.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우리한테 미소 지어주는데 민재가 갑자기 내 팔을 건드리더니 속삭이듯 말하는 거야. 여기서 영어 못하면 나한테 넘기지 말고 알아서 해. 그 말 진짜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더라.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패 끼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거든. 나는 억지로 웃으면서 직원한테 패스포트 건네고 그 사람 말 알아듣는 척하면서 고개 끄덕였어.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됐는데 민재는 뒤에서 팔짱 끼고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었어. 키카드를 받아서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데 나는 정말로 말 걸 용기가 안 났어.
아까 택시 줄에서 들었던 말도 채 정리가 안 됐는데. 그 위에 또 너 알아서 해 같은 말이 덮여버리니까. 머리가 멍해지더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진짜 조용히 서 있었어. 근데 민재는 계속 시큰둥한 얼굴로. 다음엔 물 좀 덜 챙겨라. 짐 들고 다니기 불편해. 이런 말만 툭툭 던지는 거야. 그 말들이 정말 하나하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었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가 않더라. 호텔 복도에 발소리만 울리는데 그 사이로 내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 왜 이렇게 날 불편하게 만들까? 그 생각만 계속 맴돌고 있었어.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키카드를 대는데 진짜 문이 열리기 직전 내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 이 여행이 나를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정확히 깨달았거든. 객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 그 순간 공기가 확 달라졌어. 밖에서는 작게라도 웃는 척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문 닫는 순간 숨길 게 없어지더라. 방은 생각보다 괜찮았어. 바다도 살짝 보이고 조명도 따뜻해서 분위기도 좋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좋은 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 나는 캐리어 열어서 옷 좀 정리하려고 했거든. 근데 민재가 침대에 털썩 앉자마자 너는 왜 이렇게 뭐든 느리냐? 여행 오면 좀 템포 맞춰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 진짜 숨이 턱 막혔다. 뭘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어서. 내가 조용히 내가 느려서 불편했어? 하고 물었어. 근데 민재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좀 답답하다고 그렇게 툭 던졌어.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한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더라. 나도 사람인데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목이 따끔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어. 그래도 참고 말했어. 나 오늘 하루 좀 외로웠어. 우리 같이 왔는데 계속 혼자인 느낌이 들었어. 정말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는데 민재는 그 말 듣자마자 또 감정적인 말 시작이네. 여행 와서 왜 그래? 이렇게 말하더라. 그 순간 있잖아. 조용히 아주 깊게 무너졌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 예민한 사람의 문제로 취급되고 나는 그냥 피곤하게 굴지 말아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졌거든. 나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방 안의 에어컨 소리만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를 더 차갑게 만들고 있었어. 나는 그저 이 여행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더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분이 이상했어. 여행지 첫날이면 보통 설레서 먼저 일어나잖아. 근데 나는 눈을 떴는데도 몸이 무거워서 도저히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 어제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그런 건지 가슴 한가운데에 뭐가 눌린 느낌이었어. 민재는 이미 일어나서 커튼을 벌리고 있었어. 햇빛이 방 안으로 확 들어오는데 내 마음속은 전혀 환해지지 않더라. 그런데 민재가 돌아보면서 하는 첫마디가 뭐였는지 알아? 일어났으면 빨리 준비해. 시간 없잖아. 이거였어. 여행지 첫 아침, 잘 잤어?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런 부드럽고 사소한 말 하나 없이 그냥 시간 압박부터 들어오는 거야. 내 심장에 스위치가 하나 꺼지는 느낌이었어. 그래도 모른 척하고 씻으러 갔어. 세면대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 아직 여행 첫날이야. 뭐 좋아질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자기 위로인지 현실 회피인지 이미 헷갈리기 시작했어. 씻고 나와서 간단히 화장하려고 하는데 민재가 또 옆에서 말하는 거야. 그거 오래 걸리는 거지. 아, 진짜 오늘 일정 빠듯한데. 그 말투가 완전 단정하는 톤이었거든. 내가 뭘 하든 늦추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이 멈췄어. 화장 스펀지 들고 몇 초 동안 가만히 있었어. 내가 그 순간 든 감정은 화가 아니었어. 그냥 슬펐어. 내가 기대한 모습은 함께였는데 민재한테 나는 방해물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이. 그래도 너 알잖아. 여행에서 시작부터 싸우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나는 또 수만 번 삼키고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끝낼게.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조금씩 실망하고 있었어. 왜 나는 계속 참고 맞추고 낮춰야 할까? 왜 이 여행에서조차 내 감정은 늘 뒤로 밀려야 할까? 그렇게 여행 첫 아침부터 이미 균열은 아주 분명해지고 있었어. 조식 먹으러 내려갔는데 거기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 따뜻한 빵 냄새랑 커피 향이 꽉 차 있고 창밖으로는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걸 느낄 겨를이 없었어. 음식을 조금 담아서 자리에 앉았는데 민재가 내 접시를 보더니 그걸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그냥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라 비난처럼 들렸어. 내가 조심스럽게 괜찮아. 조금씩 먹을게. 라고 말했지. 근데 민재는 내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아 진짜 계획 좀 세우지 좀. 이라고 중얼거리더라. 진짜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했어. 여행 첫 아침부터 계획 타령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분위기인가 싶더라. 그래도 말 아끼려고 했어. 괜히 아침부터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민재가 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근데 너는 진짜 좀 바뀌어야 해.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있던 무언가를 톡 건드렸어. 참고 참던 감정이 물속에서 숨 참고 있던 공기방울처럼 팡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담담하게 말했어. 민재야, 나 여행 온 거 맞지? 왜 나는 계속 지적받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민재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면서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이러는 거야. 그때 목 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 내가 예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투와 태도가 문제라는 걸 여기서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 내가 겨우 수만 번 들이켜고 나 지금 상처받았어. 라고 했더니 민재가 길게 한숨을 쉬고는 또 시작이네. 이러더라. 그 말 한마디가 이 관계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어. 조식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공기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 누가 말을 걸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를 피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겠더라. 민재는 계산도 하지 않고 먼저 밖으로 나가버렸어. 나는 뒤늦게 카드 꺼내서 결제하고 나왔지. 근데 문 열고 나가니까 민재가 멀찍이 서서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 내가 나온 걸 봤는데도 아무 표정도 없이. 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 나랑 같이 여행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행자? 아니면 업무 파트너?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웠어. 호텔 앞 거리에는 햇빛이 쨍했는데 그 햇빛이 이상하게 더 차갑게 느껴졌어. 내 마음 때문인가? 아무리 따뜻한 날씨여도 심장이 식어 있으면 그냥 다 차갑게 느껴지잖아. 민재는 어디 갈 건데? 딱 이 한마디만 툭 던졌어. 말투도 눈빛도 자세도 그냥 의무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같았어.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지. 그냥 근처 해변 먼저 갈까 했는데. 근데 민재는 내 말을 자르듯 됐고 먼저 커피부터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게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들렸어. 진짜 작아서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을 소리. 근데 나는 정확히 들었어. 내가 바라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없다는 그 현실을. 둘이 호텔 앞에서 걸어가는데 똑같은 속도로 걷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민재는 하늘도 보지 않고 풍경도 보지 않고 그냥 휴대폰 화면만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고 나는 그 옆에서 이 관계 언제부터 이렇게 틀렸을까? 그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나니 좀 마음이 더 무겁다.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널 속일 필요는 없잖아. 호텔에서 조금만 걸으면 바로 해변이 보이는 길이었거든. 근데 있잖아. 그 길을 걷는 내내 나는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 균열을 보고 있었어. 바람이 얼굴에 닿는데도 머릿속은 계속 어제와 오늘의 말들이 반쯤 뒤엉켜 있었고 눈앞에 바다는 파랗게 펼쳐져 있는데도 그 아름다움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민재는 앞서 걷다가도 내가 조금만 뒤처지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그렇게 천천히 와? 라고 말했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더라. 나는 그냥 말없이 고개 숙이고 따라갔어. 여행지에서는 싸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나를 계속 조용하게 만들었어. 근데 조용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해변 근처에는 작은 상점들이 많았어. 기념품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액세서리도 파는 곳. 원래라면 나도 이런 소소한 것들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 근데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가질 않더라. 민재 눈치가 자꾸 신경 쓰여서 내가 작은 조개 목걸이를 보다가 이거 예쁘다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는데 민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거 사서 뭐 해? 딱 이 말하고 계속 걸었어.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겠더라.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는 태도. 그래도 나는 일부러 화내지 않으려고 했어. 괜찮아, 그냥 예쁘다 싶어서. 이렇게 넘겼는데 말하면서도 목이 조금 떨렸어. 관광지 산책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사진 찍고 웃고 분위기 자체가 밝고 생기 가득한데 우리는 그 중심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 민재는 사진 한 장 찍어달라는 말도 안 했고 내 사진을 찍어줄 생각도 없어 보였어. 서로의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게 없는 관계처럼. 그 순간 있잖아. 내가 진짜 혼자라는 감정이 아주 선명하게 숨길 수 없게 올라왔어. 이 여행에서 나는 풍경보다 사람에게 더 지쳐가고 있었어. 산책로 끝에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거든.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 북적이는데도 그 벤치만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어. 나는 잠깐이라도 앉아서 숨 고르고 싶어서 잠깐만 쉬자 하고 민재 팔을 가볍게 잡았어. 근데 민재가 그 손을 톡 떼더니 쉰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말하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세게 박혔어. 내가 힘든 걸 이해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게 그 한마디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거든.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혀서 그냥 조용히 벤치 쪽으로 갔어. 앉아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싶어서. 근데 민재는 서서 팔짱 낀 채로 하늘도 풍경도 나도 안 보고 그냥 시계를 보고 있더라.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억지로 침 삼키고 조심스럽게 물었어. 정말 조용히 싸우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근데 민재가 한숨을 길게 쉬더니 너랑 오면 항상 답답하다니까. 이렇게 말했어. 그 말 정말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 그게 진짜 내게 직접 하는 말이라는 게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아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 내가 뭘 그렇게 답답하게 했는데? 감정이 얇게 갈라진 목소리로. 민재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어. 아, 그냥 너는 뭐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투에 실려있는 무관심이 더 아프더라. 그 순간, 아, 이 사람은 내가 왜 힘든지 알아볼 생각조차 없구나.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진짜로 새겨졌어. 바람이 부는데 몸이 서늘해지는 게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뜨거운 감정이 곧 이 여행의 첫 폭발을 불러오게 되지. 있잖아. 그 벤치 앞에서 민재가 너는 뭐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톡하고 끊어졌어. 하필이면 그 말이었어. 가장 듣기 싫고 가장 나를 가볍게 만드는 말.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어. 진짜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 민재야,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너무 무시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민재는 웃더라. 비웃음도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피식 웃는 그 표정. 또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거의 본능처럼 대답했어. 문제라기보다는 나한테 조금 더 마음을 써줬으면 해. 이 말조차 너무 조심스럽게 뱉었어. 근데 민재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결국 또 너 기분 맞춰달라는 거네. 이러는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있잖아.
내 눈이 뜨거워졌어. 창피하게 울컥한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너무 벅차서. 말이 목구멍에서 막히는 그런 울컥함.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 난 너한테 뭘 그렇게 부담 줬다고 그래? 여행 와서 행복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손이 살짝 떨리고 있더라. 민재 표정이 딱 굳었어. 그리고 날 내려다보면서 그게 문제라고. 너는 항상 감정부터 앞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 그 말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던 마지막 조각까지 쳐내는 느낌이었어. 해변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서 있었는데 그 계단 위에서 나 혼자 흔들리고 민재는 단단한 바닥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불균형한 관계 같아서 갑자기 숨이 깊이 안 쉬어졌어.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 나 이렇게 대하는 것 정말 힘들어. 그 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내 진심이었어. 그리고 그 말 이후로 둘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어. 계단을 내려가서 해변에 발을 딛는 순간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왔어. 바다 향이 코끝을 스치는데도 그 냄새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 나는 모래사장 위에서 한참을 서성였어. 말을 이어갈까 그냥 침묵할까. 온몸이 싸우듯 긴장돼서 발끝이 땅에 박힌 느낌이었어. 민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힐끗 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 그 시선 하나가 너무 차갑더라. 마치 가라앉을 건 내 감정이고 난 관심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용기 내서 다시 한번 말을 꺼내보려 했어. 민재야, 나 아까. 근데 그 순간 민재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을 끊었어. 그만하자. 여기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내 안에 남아있던 미약한 기대까지 꺼버렸어. 싸우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은 불편하다는 뜻처럼 들렸거든.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바로 내쉬지도 못하고 가슴에 걸린 채로 서 있었어. 이 릴레이션십에서 내 감정이 불편한 무게로만 느껴진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 그래서 결국 말했어. 진짜 싸우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좀 봐줬으면 해서. 이 말하는데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도 조금 떨렸어. 근데 민재는 그 말에도 대꾸 없이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나는 모래 위에 그대로 서서 해변 소리만 들었어. 파도 소리가 반복적으로 밀려오는데 그게 마치 내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리더라. 그 순간 있잖아. 아, 이 관계.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내가 진짜 그렇게 느꼈어. 그 감정이 둘 사이의 균열을 확실히 갈라놓은. 해변에서 그렇게 멍하게 서 있다가 민재가 먼저 걸음을 옮겼어. 카페 가자. 말투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 말이 나를 부르는 건지 그냥 혼잣말인지조차 모호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따라갔어. 모래에서 벗어나 포장도로로 올라오는 순간 발끝이 묘하게 시려웠어. 마음이 식으면 발끝까지 차가워지는 거 이상하지. 근처 카페는 여행객들이 많아서 꽤 붐볐어. 사람들 웃음소리, 바리스타가 스팀 뽑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듯 조용했어. 자리 잡고 앉았는데 민재는 말도 없이 메뉴판만 봤어.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지금 남편이랑 있는 게 맞나? 그 감정이 너무 현실 같아서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어.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 민재야, 우리 지금 괜찮은 거 맞아? 근데 민재는 잠깐 정지하더니 메뉴판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어. 그걸 왜 지금 말해? 표정은 지친 사람처럼 마치 내가 또 귀찮게 한다는 투였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조용히 시선을 내렸어. 말할 힘이 갑자기 싹 빠지더라. 내가 말하려는 모든 진심이 부정당하는 기분?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 동안 우리는 서로 눈도 안 마주쳤어. 커피 2잔이 테이블에 놓였는데 그 따뜻함이 아무 위로도 안 됐어.
내가 마음 정돈하려고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는데 민재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 내가 거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순간 아주 작고 조용한 결심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 이 관계, 내가 다시 바라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아프긴 했지만 이상하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은 정직해지는 느낌이었어. 카페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잔에 남은 커피보다 그 조용한 침묵이 훨씬 더 씁쓸하게 느껴지더라. 문 열고 뜨거운 바깥 공기가 확 들어오는데 나는 순간 그 공기가 숨막힐 만큼 답답하게 느껴졌어. 민재와 나 사이에 있는 그 공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 스스로 숨을 너무 참았던 걸까? 골목길을 걷는데 둘이 나란히 걷고 있음에도 절대 닿지 않을 거리 같은 게 느껴졌어. 진짜 이상해.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은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민재는 계속 앞만 보고 걸었어. 나는 그 뒤를 조금 떨어져서 걸었고 그 거리감이 너무 현실적이라 마음이 서늘하게 식었어. 그때 갑자기 여기서 조금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어. 여행지에서 남편이랑 있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살짝 늦춰봤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민재와의 속도를 맞추고 싶지 않다는 묘한 감정이 올라오더라. 근데 민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걸었어. 내가 멈춰도 느려져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이 사람 나 없어도 아무렇지 않겠구나. 그게 너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 같은 게 스쳤어. 이 관계를 지탱하는 사람이 나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 그 골목길에서 나는 처음으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어. 그게 도망이고 회피고 미성숙이라 해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민재는 내가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멀리 혼자 가고 있었다는 거야. 숙소로 걸어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 실제로는 10분 정도였을 텐데 그 10분 동안 흐른 침묵이 마치 몇 시간을 걷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더라. 둘이 말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 예전에는 말이 없어도 괜찮았거든. 조용히 걸어도 편안했고. 근데 지금은 조용한 게 아니라 비어있는 느낌이었어. 민재는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할 말이 없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내게는 남편과의 거리감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지. 나는 몇 번이나 괜찮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이런 말을 꺼내려다가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 이미 내 감정이 가볍게 여겨지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말하는 게 더 겁났어.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향기로운 디퓨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 근데 그 향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 내 기분을 바꿔주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더라.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우리 둘만 있었는데도 상황이 더 좁아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 정말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로 서 있는데 그 문틈보다 사이가 더 벌어진 것 같았어.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나는 바닥의 대리석 패턴을 멍하게 보고 있었어. 그 작은 패턴 하나하나가 내 마음처럼 깨져 있는 것 같아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손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점점 들어가는 걸 느꼈어. 감정이 억눌릴 때마다 손끝부터 떨리는 버릇이 또 나오더라. 이렇게 서 있는데 민재가 한숨을 아주 작게 쉬었어. 그 한숨이 날 향한 건지 자기 스스로에게 내뱉은 건지 모르지만 그 소리 하나에 내 마음이 쓱하고 식어버렸어. 그것만으로도 아, 이제 정말 다르구나. 이 관계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우리 둘의 마지막 공동 감정처럼 들렸어. 문 하나 닫히는 게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나도 처음 알았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걸어가는데 정말 말 그대로 숨죽여 걷는 기분이었어.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내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 객실 문 앞에 서 있는데 민재가 먼저 키카드를 꺼내서 문을 열었어.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공기가 갑자기 달라 보였어. 아무도 없는 방인데 둘을 껴안을 공간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어. 난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 나도 모르게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있었거든. 그냥 숨 좀 고르고 싶어서. 근데 민재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신발부터 벗고 들어가더라.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상하게 여행 온 방이 아니라 어색한 누구 집에 불쑥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졌어. 민재는 말도 없이 침대 한쪽에 누워버렸고 나는 반대편 테이블 의자에 앉았어. 둘 사이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였던 적이 없었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생수병을 보는데 물마저도 목에 걸릴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어. 왜 이렇게 모든 게 무겁고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 그때 민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 나 잠깐 쉬고 싶어. 이 말은 말 걸지 말라는 말과 똑같았어. 나도 모르게. 그래 나도. 이렇게 대답했어.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정말 똑같았어. 나도 혼자 있고 싶어. 내가 먼저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너무 빨리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인정하게 된 것 같아. 방 안의 공기가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어. 민재는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 그냥 조용히, 정말 조용히 깨달았어. 우리 같은 방에 있어도 완전히 따로 있구나. 이 신을 쓰고 있는데도 내가 내 마음 다 아는 것처럼 더 얘기하고 싶게 된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 나는 테이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민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어.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우리 지금 서로 피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었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도 보고 날씨도 보고 아무 의미 없는 스크롤만 반복했어.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냥 손을 바쁘게 움직여서 내 감정을 덮으려고 했던 것뿐이야. 민재도 비슷했을 거야. 눈을 감고 있지만 숨이 깊거나 편안한 휴식의 느낌이 아니었거든. 누군가를 피하고 있을 때의 짧고 불규칙한 호흡이었어. 그러다 내가 의자를 밀고 일어났더니 민재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어. 그 반응 하나로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조심스러워졌는지 딱 알 수 있었어. 나는 괜히 물 좀 마시고 올게. 아무 말이나 꺼냈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깨고 싶었거든. 근데 민재는 눈도 안 뜨고 응. 딱 이 한마디만 했어. 그건 대답이라기보다 대화를 거부하는 소리에 가까웠어. 냉장고 문을 열 때 들린 작은 소리마저 방 안 공기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어. 물 한 모금 마시는데 목이 아니라 마음부터 말라있는 기분이었다. 돌아와서도 나는 민재 쪽을 보지 않았어. 아니,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어. 더 상처받기 싫어서. 민재도 나와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둘 사이의 공기는 아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 그 순간 깨달았어. 우리 관계가 말로 싸우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를 피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그리고 있잖아. 말다툼보다 이 침묵이 더 아프더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방 안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 마치 숨도 마음대로 못 쉬게 만드는 고압 같은 공기. 그 안에 둘이 갇혀있는 느낌이었어.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감정이 터질 것 같아서.
진짜 울음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그냥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때 민재가 눈을 떴어. 근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가? 형식적인 질문만 하더라. 말투도 눈빛도 마음도 없는. 나는 잠시 멈췄다가 그냥 잠깐만 나갔다 올게. 이렇게 말했어. 내 목소리가 그렇게 가늘게 떨리는지 나도 그때 알았어. 근데 민재는 그래, 다녀와. 딱 이 말만 하고 다시 시선을 천장으로 돌렸어. 말 그대로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 순간 뭔가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았어. 내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니. 문고리를 잡는데 손이 조금 떨리더라. 문을 여는 동작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문이 딸깍하고 열리는데 그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요를 만들었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순간 온몸이 갑자기 허전해졌어. 아무 말 없이 혼자 서 있는 그 느낌. 둘 중 한 명이 방을 나갔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거든. 문이 천천히 닫히는 동안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 돌아보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 문이 탁 하고 완전히 닫히는 순간 정말 확실하게 느꼈어. 아, 우리 둘 중 누군가가 먼저 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딘 건 바로 나라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슬픈 동시에 조금은 편했어. 도망이 아니라 숨을 쉴 공간을 찾는 것 같았어. 복도에 나왔을 때 바람도 없는데 몸이 으슬으슬 떨렸어. 공기가 차갑다기보다 내 안이 너무 비어 있어서 그런 느낌이었어. 한동안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어.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거든. 그냥 그 순간만큼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어. 버튼 불이 켜지는 작은 소리가 내 심장 뛰는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내 몸이 긴장돼 있었나 봐. 1층 로비에 내려가니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여행 온 사람들 특유의 기분 좋은 소음들이 가득했어. 근데 그 소음이 나한테는 하나도 닿지 않았어. 나는 마치 투명한 유리벽 안에 있는 사람처럼 모든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슬픈 사람은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로비 한쪽에 작은 벤치가 있어서 그 위에 천천히 앉았어. 앉는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밑으로 가라앉았어. 그리고 숨이 조금씩 풀렸어. 그제야 내 감정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 억울함, 외로움, 혼란, 체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떠오른 건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혼자였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 문득 눈물이 똑 하고 떨어졌어.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는 그런 눈물. 그 눈물 한 방울이 내가 이 여행에서 그리고 이 관계에서 어디까지 도착해버렸는지 정확하게 알려줬어. 나는 그 벤치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손등으로 눈가를 대충 닦으면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 나 지금 너무 아프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행이 끝날 때쯤 내 마음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어.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 아주 크게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티지 못해서 떨어지는 눈물. 그렇게 울다가 어느 순간 눈물도 안 나더라. 마음이 너무 고요해지니까 사람들 웃음소리 사이로 내 숨소리만 작게 들리는 그 느낌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어. 도망치려는 감정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는 감정이 올라왔달까. 벤치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밖으로 나갔어. 호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그 바람이 정말 오랜만에 나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 호텔 근처에 작은 산책로가 있었거든. 나무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멀리서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 평범한 풍경을 보는데 이상하게 많이 숨이 쉬어지더라.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민재한테 너무 바랐던 걸까? 아니면 민재가 나에게 너무 무심했던 걸까?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 하지만 그 질문들이 처음처럼 날 아프게 하진 않았어.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씩 바라보게 만드는 느낌이었어.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이 스스로에게 위로처럼 내려앉았어. 누구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의 바닥에서 나온 고백 같았어.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조금 따뜻해졌어.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슬픔을 붙잡고 견디는 내 자신이 조금은 단단하게 느껴졌달까?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이 여행, 나를 찾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생각 하나로 내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산책로에서 한참을 걷고 나니까 조금은 숨이 가라앉고 마음도 정리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객실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도망치지만은 말자. 내 감정이 중간에 도망치는 건 싫었거든. 복도에 들어섰을 때 아까보다 훨씬 조용했어. 바람 소리도 없고 발소리도 없고 그냥 정적이 쫙 깔려있는 그런 복도.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더 또렷하게 느껴지더라. 객실 앞에 멈춰 섰는데 문을 열기 전에 괜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안에 있는 사람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지. 심호흡을 천천히 하고 문을 열었어. 방 안에는 민재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 멀리 바다를 보는지 아니면 그냥 시선 둘 곳이 없어서 외면하는 건지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 근데 신기하게도 그 뒷모습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 내가 들어가는 소리에 민재가 잠깐 고개를 돌렸어. 근데 그 순간 시선이 스치고 바로 다시 돌아가더라. 말 그대로 보고도 안 본 것처럼. 그런 느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나 다녀왔어. 조용히 말했어. 그 말은 사실 우리 얘기해 볼까? 라는 의미도 있었어. 근데 민재는 응. 딱 이 한마디만 했어. 아무 감정도 없는 마치 형식적인 대답처럼 툭 떨어지는 말투. 그 한 단어에 마음이 다시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 언성이 높은 싸움보다 이런 무감정한 반응이 훨씬 더 사람을 무너뜨리더라.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살짝 걸터 앉았어. 민재와의 거리가 몇 미터뿐인데 정말 그 몇 미터가 이 여행에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거리였어.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말할까 고민했어. 우리 아까 그 얘기. 입술이 떼어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 소리로 나오지는 않더라. 내가 내면에서 너무 지쳐버렸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 그러다 민재가 먼저 말했어. 오늘 남은 일정은 그냥 각자 하자. 무심하게 자연스럽게. 마치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는 듯이. 순간 숨이 턱 막혔어. 각자라는 말이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관계를 설명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그 말 하나로 나는 더 이상 우리의 형태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걸 어쩌면 인정하게 된 것 같아. 민재가 각자 시간 보내자고 말하고 난 뒤 방 안 공기가 아주 묘하게 바뀌었어.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우리 사이를 깨끗하게 가르고 나눈 느낌이었어. 나는 천천히 가방을 챙겼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옷이든 지갑이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챙기는데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 민재는 이미 먼저 문을 나갔어. 문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어. 그 소리가 우리 각자 길을 가자라는 선언처럼 들렸거든. 나는 조금 늦게 방을 나섰어. 복도에 울리는 내 발소리가 유난히 텅 빈 공간에 퍼지는 것 같았어. 누가 듣지도 않는데 괜히 조용히 걷게 되는 그 마음 알지?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였어. 근데 그 밝음이 반갑다기보단 되게 낯설었어. 내 안은 어둡고 조용한데 밖은 이렇게 생기 넘치는 게 묘하게 불편하더라. 나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 큰 계획도 없고 목적지도 없었어.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
혼자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고, 그게 슬프면서도 어쩐지 해방되는 느낌도 있었어. 근처 시장 같은 곳을 지나가다가 아이 목소리가 들리더라. 아빠, 이거 예쁘다. 그 말이 내 가슴에 툭 하고 떨어졌어. 내가 기대했던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그저 소소한 관심, 사소한 함께함. 그런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 민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한 번쯤 궁금했지만 그 궁금함도 오래 가진 않았어. 이상하게 어디서 뭘 하든 내게 영향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스쳐갔거든.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티 하나 시켜놓고 그냥 창밖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풍경을 보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한 문장이 떠올랐어. 나 혼자도 괜찮네. 그 문장이 들리는 순간 내가 예상보다 더 오래 이 관계에서 외로웠다는 걸 비로소 인정하게 됐어. 그리고 그 인정이 이 다음 장면에서 나를 더 큰 결심으로 데려가게 됐어.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됐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전까지는 좋아질까? 다시 가까워질까?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었거든. 그 기대마저 이제는 희미해졌다는 걸 이상하게 아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는데 식어버린 아이스티처럼 내 마음도 식어 있다는 게 느껴졌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뜨거움을 유지하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 오래 식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민재가 없으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이 너무 낯설고 너무 생생했어. 누군가와 함께하는 내 모습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나 혼자를 떠올린 거니까.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미지가 차갑거나 슬픈 장면이 아니었어. 불안하지도 않았어. 그냥 나를 괴롭히지 않는 삶의 한 조각처럼 보였어.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 앉아있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 해변에 도착해서 바다를 한참 바라봤어.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처럼 내 마음도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고 그 움직임 속에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점점 더 선명해졌어.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나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 이제 나한테 솔직해져야겠다.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들렸어.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울림처럼.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서는 앞으로의 선택에 대한 생각이 천천히 진지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 해변에서 마음 정리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내 걸음이 조금은 단단해졌다는 게 느껴졌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당당해진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 사람처럼. 호텔 복도로 들어서자 아까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 조용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어서였을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을 올리기 전부터 심장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 저 안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될 내 모습도 이제는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문을 열고 들어갔어. 민재는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는 중이었어.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몇 초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어. 나 그 몇 초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 결국 고개를 들었는데 표정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화난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왔네 정도의 표정. 우리 관계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게 머리보다 가슴을 더 세게 때리더라.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 민재가 먼저 말했어. 어디 갔다 왔어? 이 말 정말 단순한 말인데 이상하게 너무 멀게 들렸어. 그래도 대답했어. 그냥 바다 쪽. 그 말이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나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웠어. 말하면서도 내 마음은
민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 민재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어. 그 한순간이 이 관계의 모든 걸 설명해 주더라. 나는 침대 반대편 끝에 조용히 앉았고 민재와 내 사이에 놓인 그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어. 말 한마디 없어도 알겠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서로 다시 맞춰지기 어려운 곳까지 와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 깨달음이 슬픔보다 더 큰 이상할 정도의 차분함으로 내려앉았어. 마치 오래된 매듭이 풀리는 소리처럼. 그날 나는 민재를 보면서 처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 민재와 마주 앉아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 근데 그 침묵이 그동안의 어떤 큰 싸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말해주더라. 나는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불 모서리를 계속 만지작거렸어. 그 작은 움직임이라도 안 하면 내 감정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서. 민재는 휴대폰을 보다가 잠깐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 그 눈빛에서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런 의미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 시간이 흐르는데 정말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릴 만큼 방이 조용했어. 나는 그 조용함에서 민재가 나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가 원하는 건 조용한 하루였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우리를 이해하려는 한마디였거든. 그 둘의 차이는 이제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처럼 느껴졌어. 한참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재가 갑자기 물었어.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말투가 너무 담백해서 어떤 감정도 붙어 있지 않은 질문처럼 들렸어. 마치 일정 확인 같은 느낌으로.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 나 그냥 좀 쉬고 싶어. 이 말은 사실 저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와 같은 공간을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었어. 근데 민재는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전혀 읽지 못한 듯. 그래. 그럼 난 나가서 좀 먹고 올게. 이렇게 말하고 벌떡 일어났어.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충격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상태라는 걸 민재는 불편해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어. 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 민재의 등을 바라보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의 그림자가 거기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어. 딱 나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의 등.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혼자 속삭였어. 우리 정말 끝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문이 닫히는 순간 객실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둘이 어색하게라도 함께 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만 남은 너무 큰 빈방 같았어. 민재가 떠난 그 자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 누군가 없어져야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이 비어버려서 그렇게 느껴진 걸까? 나는 침대 모서리에 천천히 앉았어. 마치 오래된 녹처럼. 피로와 외로움이 몸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더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물이 확 나올 것 같은 느낌. 근데 참았어. 울고 싶지 않았어. 이제는 눈물로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으니까.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 그냥 숨 쉬는 일 하나가 내가 나를 붙잡는 행동처럼 느껴졌어.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커튼을 따라 흘러내렸어.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정적이 깊게 쌓이는 게 느껴졌어. 그때 문득 아까 산책로에서 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 민재가 없으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예전 같았으면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을 거야.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그게 말이 돼?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겠지. 근데 지금은 달랐어. 그 질문이 오히려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어. 마치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질문이 이제 드디어 대답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손을 모아 쥐었다 폈다가 다시 꼭 쥐었어.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는데 그 떨림이 나를 더 솔직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한 문장이 떠올랐어.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심장이 정확하게 기억했어.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의 문을 딸깍하고 열어버렸다는 걸. 그 문 너머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미한 자유도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둘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어. 이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 안 공기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 전날의 무거운 감정보다는 무언가 차분하게 가라앉은 공기. 마치 마음이 밤새 정리될 만큼 많이 지쳤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느낌이었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 커튼을 살짝 당기니까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더라. 어제와 똑같은 햇빛인데 오늘은 내 눈에 다르게 들어왔어. 그냥 살아있는 빛이라는 느낌? 유리창 밖에 펼쳐진 바다를 보는데 파도는 어제처럼 계속 밀려오고 있었어.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만 달라진 기분이었어. 마음 안에 있던 억눌림이 조금은 풀린 것 같은 아주 작은 해방감. 그 순간 깨달았어. 이 관계를 지켜내려는 노력은 나 혼자만 하고 있었구나.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처음으로 똑바로 본 느낌이었어. 어젯밤에 했던 생각.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말이 햇빛 아래서 더 선명해졌어.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었고 숨길 필요도 없는 마음이었어. 나는 창문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어. 이제 나부터 살자.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몸 한쪽에 묶여있던 무거운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어. 아무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내 마음에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바뀌는 순간이었어. 그리고 그 순간이 앞으로 내가 내릴 결정을 정말로 움직이게 만든 첫 아침이었어. 해가 더 올라가고 객실 안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 방 안 풍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전혀 어제의 내가 아니었어. 조용하고 단단하고 이상하게 고요했어. 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틀고 손을 적셨다가 얼굴에 가볍게 문질렀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물감촉이 내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 이제야 진짜 내 숨을 쉬는 기분이랄까.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는데 어제보다 훨씬 침착해 보이더라. 붉고 지친 눈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달랐어.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어. 그리고 그 결심 하나로 오늘 해야 할 일이 선명해졌어. 도망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침대 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소리조차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가야 할 때다라는 신호처럼 들렸어. 문득 민재가 어제 외출하면서 문을 닫고 나간 모습이 떠올랐어. 그 그림자가 어쩌면 이 관계의 진짜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일어났어. 어떤 흔들림 없이 내 발바닥이 바닥을 짚는 느낌이 그동안과 너무 달랐거든. 가볍지 않고 무겁지도 않고 그냥 결심한 사람의 걸음이었어. 나는 문으로 향했어.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손을 잠시 멈췄어. 마지막 준비를 하듯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 어떤 대답이 와도 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의 마지막 금고를 잠근 느낌이었어. 흔들리지 않게 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가슴은 뛰었지만 그 뛰는 심장이 나를 겁주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앞으로 밀어줬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 대면을 향해 걸어 나갔어. 문을 나서서 복도를 걷는데 발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 내 마음이 결심으로 단단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더 조용히 걸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어.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민재가 서 있었어. 마치 나를 기다린 건 아닌데 우연히 같은 시간에 마주친 것처럼 보였어. 근데 너도 알잖아.
때로는 우연히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거. 민재는 나를 보자. 표정이 아주 잠깐 멈칫했어. 놀란 것인지, 어색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는 건지. 그 잠깐의 눈빛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나는 확실히 느꼈어. 이제 그의 눈을 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저 정리할 시간이 왔다는 느낌만 있었어. 내가 한 걸음 다가가자. 민재도 아주 조금 움직였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아니었어. 마치 해야 하니까 움직이는 사람의 몸짓이었어. 우리는 서로 앞에 섰는데 그 사이 공기가 너무 조용해서 누가 숨 한 번 들이쉬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 나는 먼저 인사처럼 말을 꺼냈어. 왔네. 그 말은 상대를 반기는 인사라기보다 이제 시작하자는 결심에 가까웠어. 민재는 짧게 대답했어. 응. 그 한 단어가 우리 사이의 온도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더라. 그 순간 우리 둘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비쳤는데 그 그림자의 간격이 우리가 실제로 서 있는 거리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어.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말하지 않아도 아, 우리는 이미 끝에 와 있구나. 그걸 그림자가 먼저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 민재의 표정은 마치 다음 문장을 찾아야 하는 사람 같았어. 근데 그 표정 속에서 과거의 따뜻함이나 애정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 잃을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아주 조용히 진짜 속삭이듯 말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이 드디어 마지막을 향한 문을 여는 첫 문장이었어. 우리는 호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았어. 주변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잔잔한 멜로디조차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진 못하더라. 나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잠시 숨을 정리했어. 이제는 돌릴 수도 감출 수도 없는 대화를 드디어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어. 먼저 말을 꺼낸 건 내가 아니었어. 민재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입술을 움직였어. 요즘 너도 나도 힘든 것 같아. 그 말이 의외로 너무 담담해서 뭐라 말해야 할지 잠시 멈칫했어. 하지만 진심이 담겼다는 느낌은 솔직히 하지 않았어. 의무감처럼 꺼내는 말이었거든.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응, 힘들었어. 그 말이 나오는데 목이 조금 떨렸어. 민재는 눈을 들고 나를 바라봤어. 근데 그 눈빛 안에는 내가 바라던 온기가 없었어. 있어야 한다고 예상했던 감정이 텅 비어 있는 걸 보는 게 생각보다 더 아프더라. 그래서 나는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어. 이제는 솔직해야 할 때니까. 민재야, 나 계속 외로웠어. 말하는 동안 가슴 안쪽이 조용히 뜨거워졌어. 누가 들으면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목 안에 묻어두고 있던 진심이었거든.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피했어. 그러고선 작은 한숨을 내쉬더라. 나도 부담됐어. 그 말은 너무 잔인할 만큼 솔직했어. 부담. 그 단어 하나로 우리 사이에 있던 수많은 추억과 순간들이 한순간에 바랜 느낌이었어. 나는 조용히 미소 비슷한 걸 지었어. 웃기지? 아픈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와. 마음이 너무 지쳐서 감정이 헷갈릴 때 나오는 웃음이야. 그래서 나는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어. 우리가 서로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이상한 평온함이 내려앉았어. 마지막 대화는 그렇게 시작됐어. 내가 우리가 서로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카페 공기가 갑자기 더 내려앉은 느낌이었어. 마치 누군가 천장불을 조금 어둡게 낮춘 것 같은 묘한 정적.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짧은 순간 눈을 감았다 떴어. 표정을 숨기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같기도 했어. 그 말 진심이야? 민재가 묻더라. 근데 그 목소리가 예전 우리가 싸우던 때의 그 화난 톤이 아니었어.
그냥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어.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응, 진심이야.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용기가 정말 많이 필요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은 편해지더라. 민재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말이 없었어. 아주 긴 공백처럼 느껴졌어. 그 조용함에서 우리가 같은 문제를 너무 오래 덮어두고 살아왔다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 그러다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 나도 솔직하게 말해볼게. 그 말 자체가 민재에게는 큰 결심 같아 보였어. 내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 민재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어. 그래서 그냥 피했어. 그 한마디가 우리 관계를 무너뜨린 핵심이었던 거야. 나는 그 말에 왜인지 울컥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해가 됐어. 두 사람 다 방법을 몰랐던 거야. 기대와 실망, 부담과 외로움이 서로 엇갈리기만 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말했어. 민재야, 너도 힘들었구나.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내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 누군가를 탓하려는 마음보다 정말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게 말했어. 미안해. 그 말이 우리 둘의 마지막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어. 슬프지만 어쩐지 필요한 순간이었어. 그리고 나도 그 말에 답했어. 고마웠어.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마무리하고 싶었거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온기였어. 민재가 미안해라고 말하고 내가 고마웠어라고 답한 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오래 침묵했어. 그 침묵이 마치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 같았어. 누구도 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누구도 억지로 붙잡지 않기 위해. 그저 고요 속에 머무르는 느낌. 카페 속 잔잔한 음악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 사람들 웃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소음이 우리 사이에는 닿지 않는 거리에서 울렸어. 민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 천천히 조심히. 무언가를 정리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어.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걸 어색할 만큼 차분하게 받아들였어. 나도 의자를 밀고 일어났어. 등받이가 사각하고 뒤로 젖히는 작은 소리가 이별 선언처럼 들렸어. 참 이상하지? 늘 들어왔던 일상의 소리인데 그날만큼은 다른 의미로 들리더라. 둘이 나란히 카페 문을 나섰는데 신기하게도 발걸음이 동시에 맞지 않았어. 예전에 우리였다면 자연스럽게 보폭이 같은 쪽으로 맞춰졌을 텐데 이제는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는 관계가 돼버린 거야. 복도에 들어서자 찬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어. 그 공기가 우리 사이의 온도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았어. 차갑고 멀고 닿지 않는 그 느낌. 민재가 잠깐 멈췄어. 그리고 뒤돌아서 조용히 말했어. 우리 괜찮을 거야. 그 말은 둘 다 각자의 길에서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뜻으로 들렸어. 붙잡는 말이 아니었고 아쉬움도 없었고 그냥 마지막 인사 같았어.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말을 하는데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 이미 마음 한쪽에서 모든 결론이 끝까지 도착해 있었거든.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그 순간엔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 민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어. 그 방향은 같지 않았어. 그리고 그게 우리 관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호텔 복도에서 헤어진 뒤 나는 잠시 혼자 서 있었어. 문도 닫히지 않았고 누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어. 그 한숨에 지난 몇 달의 외로움과 지난 며칠의 혼란과 방금 떠나보낸 감정까지 전부 섞여 있었어. 호텔 문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어. 그 바람이 나를 스치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어. 아프긴 했지만 그 와중에 가벼움이 있었다는 게 스스로도 의아했어. 나는 천천히 걸었어.
호텔 작은 정원을 지나 도로가 보이는 쪽으로. 발걸음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어. 택시를 잡아서 조용히 문을 열고 탔어. 공항이요. 내 목소리는 너무 담담해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어.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창밖으로 호텔 간판이 보였어. 그리고 그 아래 민재와 함께 지나갔던 시간들이 짧게 스쳐갔어. 근데 신기하게 눈물이 나오진 않았어.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슬픔을 정리한 사람이 흘리는 마지막 침묵 같은 느낌이었거든. 창밖 바람이 빨리 스쳐가는데 그 속도가 이상하게 나를 위로했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그 자체로 치유가 되더라.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 이제 나를 살릴 시간이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아주 따뜻하게 스며들었어. 이제 누구도 내 삶의 중심을 흔들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걸 그제야 처음으로 정말 깨달았어. 택시가 공항 도로에 접어들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왜냐하면 뒤돌아봐도 찾을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나는 그 길 위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어.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